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전세자금 마련하라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기도 하고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돼서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면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퇴직소득세를 수백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세 절감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큰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중간에 한 번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신 분이라면 이 영상 놓치지 마십시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 연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퇴직금 3억이라도 30년간 근무했다면 1,000만 원이지만 20년 근무하면 2,000만 원, 10년 근무했다면 4,300만 원입니다. 재직기간이 길면 퇴직소득세가 확 줄어듭니다. 재직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길게 늘려?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재직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제도입니다. 실제 직장 동기의 사례를 그대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회사는 공무원 조직에서 공사 조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85년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2005년 공사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사로 바뀌면서 2004년 말 본의 아니게 공무원 퇴직을 했죠. 그때 퇴직수당 2,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가 되어 2005년부터 공사 신분으로 근무하다 2020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퇴금까지 합하니까 퇴직금이 꽤 많았습니다. 2020년 명퇴했으니까 공사 신분으로 16년간 근무했네요. 근속기간 16년으로 계산한 퇴직소득세가 2,40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해서 세금을 줄여보겠습니다. 회사 명칭이 달라지고 신분이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환되었을 뿐 동기는 85년에 입사해서 2020년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공사 출범 후부터 퇴직 시점까지는 16년이지만 실제는 36년을 근무한 것이죠. 퇴직소득세는 근무기간이 길면 세금이 확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세금 계산할 때 근무기간을 2005년부터 계산하지 않고 실제 근무를 시작했던 85년부터 계산을 해서 세금을 산출하니까 1,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20년 늘어나니까 세금이 1,300만 원 줄어든 겁니다. 물론 2004년 말에 공무원 퇴직할 때 받은 퇴직수당 2,300만 원을 명퇴금과 합산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무기간은 20년 늘었고 과세 대상 금액은 2,300만 원 증액된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DB형은 회사에서 챙겨주기도 하지만 DC형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금융사는 아예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16년간 근무했으니까 16년으로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회사는 아무런 손해가 없고 세금을 줄여주는 건데 회사도 근로자도 잘 모르니까 몇백만 원씩 세금에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무려 3,800만 원이나 세금을 줄였습니다. 명퇴금이 많다 보니까 세금이 무려 7,1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23년간 근무를 하고 중간에 정산을 해서 퇴직금 1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더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했는데 명퇴금이 많다 보니까 퇴직금이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5년간 짧게 근무하고 3억 4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세금이 7,128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분도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총 근무기간이 28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산한 퇴직금 1억 6천만 원을 마지막 퇴직금 3억 4천만 원에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최종 산출세액이 나오면 1억 6천 받았을 때 낸 세금 541만 원을 빼주면 됩니다. 결국 중간정산 특례로 근속기간을 23년 늘리고 세금은 3,800만 원 이상 줄인 케이스입니다. 이걸 DC 사업자가 알아서 처리해 준 케이스입니다. 이걸 모르고 처리 안 했다면 3,800만 원 손해봤겠죠. 중간정산 특례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대원칙은 고용이 연속되어야 합니다. A라는 회사에서 퇴직 후에 1년 쉬다가 다시 A라는 회사에 입사해도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보통 회사가 합병되거나 분할을 하게 되면 고용이 연속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하루라도 단절이 있으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2001년 분리된 발전회사 같은 경우 모두 중간정산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을 했거나 임금피크제 전환 시 중간정산한 경우,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또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과 같은 조직 변경으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즉 이와 같은 사례로 고용 단절 없이 연속해서 근무했다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처리 안 해줬다고 회사의 책임을 묻기엔 좀 모호합니다. 특히 DC형의 경우 회사는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 계산 안 하고 몽땅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입금을 해줍니다. DC는 사업자가 챙겨서 처리해 줘야 합니다. 중간에 퇴직급여를 받아서 세금 낸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같은 회사라면 급여 담당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지만 사업자는 그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제출을 해야겠죠. 임금피크제로 전환 시 일시금으로 받아버렸다면 퇴직금을 받은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특례 적용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났다면 세무서를 상대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받아서 다 써버렸다면 상관없습니다. 다시 퇴직금을 입금하는 건 아니고요. 서류상 세금 계산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간에 받았던 퇴직급여를 수치상으로 합산해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하는 것이고 그때 낸 세금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니까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았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전환 시 연금계좌로 받았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피크제 끝나고 퇴직할 때 중간정산 특례를 적용해서 세금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 들어가기 전에 중간정산한 거, 또 임금피크제 들어갈 때 중간정산한 거 몽땅 다 같이 특례 적용해서 세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임금피크제 2년간 퇴직금에서 나오는 세금보다 중간정산 특례 적용해서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챙겨줘도 본인이 한 번 더 챙기시고 특히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회사에서 챙길 수가 없으니까 꼭 본인이 사업자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은행은 이런 거 처리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특례 어쩌고 했더니 뭔 말인지 모르더라. 그럼 골치 아픕니다. 내가 다 가르쳐가면서 처리해야 합니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 잘 처리해주는 증권사로 사업자를 옮겨버리십시오. 이런 걸 모른다는 건 운용도 잘 할 리가 없습니다.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중간정산 받았는데 이것도 해당하나요? 당연히 해당합니다. 회사를 옮기지 않고 같은 회사에 계속 다녔다면 가능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회사도 있고 DC 가입자는 무조건 본인이 챙겨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연금계좌로 받아서 연금 수령 한도 내로 받으면 세금 30%를 깎아주고 11년차 수령 시부터는 40%를 깎아줍니다. 이런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세금 산출할 때부터 세금을 확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퇴직소득세 부담이 조금 줄어들지만 재직기간이 길지 않으면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특히 명퇴금까지 받아서 금액이 크거나 근속기간이 길지 않다면 세금 부담이 무척 큽니다. 어떤 사유로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신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마지막 퇴직금 정산하실 때 중간 정산 특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39년 근무하고 올해 6월에 퇴직했습니다. 은퇴 후 40년이 재앙이 될지 축복이 될지는 연금이 크게 좌우합니다. 연금에 관한 모든 정보, 연금 이야기와 함께 하십시오. 구독하시면 은퇴 후 삶이 행복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